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생명 시스템의 단위인 세포 안에 핵이 있죠. 그리고 핵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 DNA를 어디서 저장을 하냐? 바로 염색체죠. 그래서 염색체가 이런 특정한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 모양은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원래 이 염색체는 계속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만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다 라는 사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파트고 단백질도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DNA를 또 더 자세히 봐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로 나뉘어요. 유전자 1,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들이 DNA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에서 무엇이 도대체 정보를 저장하냐 하면은 바로 염기죠. 이 염기 서열의 배열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포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밑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유전 정보가 유전자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갈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자와 파란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효소가 단백질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해주는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닌을 좀 덜 만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와서 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는 당연히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멜라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정색 쪽에 가깝고 멜라닌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얀색 쪽에 가까운데 많은 양의 멜라닌이 있어서 지금 갈색 눈동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효소,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형질이 나타난 거예요. 단백질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것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났다. 그리고 밑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어서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이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파란색 눈동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명 중심 원리.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에서 RNA, 그 다음 단백질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DNA의 기능이 뭐였죠?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RNA는 전달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에서 어떻게 RNA로 가냐? 바로 전사라는 거래요. 전사. 전사가 어떤 말이냐면은 전사는 그냥 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한테 똑같이 복사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RNA는 그 DNA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사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될 때를 바로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이란 과정은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볼게요. DNA는 핵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핵 안에서 전사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핵 안에서 RNA가 DNA 정보를 전달받아 오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세포질로. 그래가지고 얘가 이동해서 나와서 리보솜에 가가지고 번역, 이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 유전 정보, DNA에 있던 유전 정보를 RNA한테 준다. 그리고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뭐에 따라?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네, 이제 DNA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유전 정보 저장 파트가 나왔는데 일단 이 DNA의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냐?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을 한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염기 서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로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또 타이민이 있어요. 근데 타이민은 빨간 표시를 쳤죠. 왜냐면 DNA에는 타이민으로 존재하지만 RNA로 가게 되면 바로 유라실로 존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줘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 DNA에서 삼염기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삼염기 조합이 뭐냐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그걸 바로 삼염기 조합이라고 말을 해요. 3개의 염기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런데 그거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연속적으로 3개의 염기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이 연속된 3개의 염기는 바로 아미노산 1개를 만들 수 있다. 그 옆에도 다 똑같은 식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전 정보의 전사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전사가 뭐라고 했죠? 바로 복사라고 했죠. 유전 정보를 복사해 온다. 그래서 이 전사는 DNA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DNA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를 합성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상보적인 염기 서열이 뭐냐에 대해서 밑에 잠시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염기에는 짝이 있었죠. 어떤 짝이 있었냐면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DNA에서 배웠던 상보 결합인데,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는 염기가 바뀌어야 되는 게 한 개 존재해요. 바로 아데닌인데, 아데닌은 타이민으로 안 되고 유라실로 되죠. RNA에는 타이민이 없기 때문에 유라실로 대신 생긴다.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 또 타이민은 아데닌, 이런 식으로 유라실 빼고는 다 똑같죠. 그래서 유라실만 잘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와서 코돈에 대해서 볼게요.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3염기 조합을 봤었어요.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지만 이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코돈,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DNA에서 3염기 조합을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바로 트리플렛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돈은 바로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것이다. 종류는 64종류가 있다는데 64종류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돈은 3개의 염기라 했어요. 그래서 염기가 3개가 올 수 있고, 첫 번째 거의 염기가 4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똑같이 4개, 세 번째도 똑같이 4개죠. 그래서 총 64종류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 밑에 이제 전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사가 되려면 일단 DNA에 해당하는 RNA가 합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RNA 합성 효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DNA가 벌어지면서 이 전사의 한 가닥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막 합성이 되면서 새로 RNA가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 정보의 번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번역은 뭐였냐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뭘 한다고 했죠? 바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형질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일단 핵 안에 DNA가 있죠. 그리고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RNA는 바깥으로 이동했고, 핵공을 통해서 이동해가지고 결국 리보솜에 가게 돼요. 왜냐?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RNA가 리보솜하고 결합을 하게 돼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도 한번 포인트 짚어가면서 한번 봐볼게요. DNA에서는 염기가 3개 연속으로 있으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고,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이 3염기 조합이 전사되면 바로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어떤 결합을 하죠?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결합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아미노산들이 되게 많이 연결된 걸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비로소 단백질이 된다고 했었죠. 또 이 단백질은 열하고 산에 약해요. 그래서 열하고 산을 가하면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서 단백질의 기능을 잃는다까지 알아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